네, 현재 미국 증시 선물 상승 중입니다. 무려 나스닥 선물이 1.9%대 강세 시연해내고 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트럼프의 발언이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했고요. 관세율 역시 내려갈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술주들도 시간을 걸어서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프리마켓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KC텍이 12% 상승하는 가운데 그린케미칼이 정책 기대감 속에서 9%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SK이터닉스도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풍력 에너지에 19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정책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ESS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 에서도 온실가스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초강세 연출했는데요. 그 그림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나 한화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 한화솔루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현재 생산 기반을 갖춘 우리 태양광주에 볕이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수혜 기대감이 확대됐고요.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갖추고 있어서 부각되는 모습이고 또 이 밖에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도 8% 가까이 튀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알랩으로 정치 테마로 인해서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노브랜드나 YJ링크 같은 종목들이 5% 이상의 상승세 연출하는 가운데 첨보도 10% 가까이 튀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2%대 상승 마감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조만간 완화될 거라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됐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 상승했고 테슬라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복귀 기대감과 내년 로보택시 출시 계획 속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기분 좋은 시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화웨이의 AI 칩 진출 소식 속에 엔비디아 주가가 $100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우리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 안에서는 2% 넘게 거의 3% 가까운 상승 움직임이 특징적이고요. 테슬라 훈풍 속에서 2차 전지주 LG 엔솔도 1.8% 상승하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상승폭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대표주 안에서도 현대차가 1.5% 가까이, 기아도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 어제 3%에 이어서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그린케미칼이 가장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 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체크포인트까지 짚어보고요.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AS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 4월 21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한택이고 현재 11%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대응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월요일 날 그 LNG와 탄소 포집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렸던 두 종목, 한택과 그다음에 관심주로 제시드렸던 에어레인, 이 두 종목이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월요일장은 한번 쉬어가고 어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탄소 포집과 LNG 프로젝트, 미국 LNG 정책과 우리나라 국내 새 정부 수혜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관점에서도 그렇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도 그렇고
펀더멘탈이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역시 좀 과매도권, 이 눌림 구간에서 잡아두면 크게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상승할 때 힘은 큰데요.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3스타거든요. 도지로 갖고 가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모멘텀도 살아있고 상승의 룸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오늘 혹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눌림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눌림에서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45,000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48,000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택 AS 들어봤고요.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님 4월 16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바로 대동기업 19%대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시해 주신 공략주가 대화제약인데 12% 오르고 있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대동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입니다. 어제 이제 이슈가 좀 나왔어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좀 시작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배경 자체가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어느 정도로 조금 제재를 이제 풀어주겠다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어느 정도 재개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를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에 아주 싼 원유를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협상의 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게 다시 한번 더 큰 그림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동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중이고 22,000원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동기업은 이제 농기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죠. 앞으로 우크라이나 농업에 좀 재건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27,000원, 2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추후에 또 이어서 AS 드리도록 하고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좀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당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리고 좀 쉬어주는 흐름 그리고 또 적당히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쉬어주는 흐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제약도 마시는 항암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또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2만 원 넘어서 24,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죠. 방산주 주가가 여전히 감세입니다. 이 수출이 잘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최대 실적을 예고를 했는데 중요한 건 더 갈집니다. 라이노 파트너님, 이 추가 상승 여력 알아보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합니까? 예, 먼저 저는 방산 섹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모멘텀들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4대 이런 방산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3에서 5년치 일감들을 마감을 해놨는데 추가적으로도 계속 대형 수주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국방비 증액 모멘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미국 관세 영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 여전히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예요. 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런 방산 기업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이 방산 섹터의 환경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역시 많은 방산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가 상승이 끊임없이 우상향,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전차라든지 자주포, 우리나라가 주력 품목으로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해외 수출에 좋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시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번에 공략주로 채택을 하기도 하셨었고 지금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한 7, 8% 정도 오른 상황인데 보유를 계속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번 AS로 잡아드릴 때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말씀을 앞자리가 바뀔 수 드렸던, 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차적으로 90만 원 먼저 제시를 드렸어요. 근데 이 기업 아시겠지만 K2 전차, 천무, 레드백 장갑차 전 세계로 수출이 너무나 뛰어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적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엔 펀더멘탈이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잡아드린 자리인 이후로 끊임없이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지만 역시 실적 대단하죠?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사실 방산 종목들은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중기 안정형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목표가 1차적으로 90만 원 잡으시고 그 다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자녀분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보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기 안정형의 종목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체크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식품주에서도 황제주가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주요 증권사들이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5월 MSCI 정기 변경 신규 편입 예상 종목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파트너님, 삼양식품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삼양식품은 뉴스에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도 불닭볶음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해외에서 좀 입맛을 좀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농심인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을 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양식품의 인기가 해외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그렇지만은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라는 거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수출 호조 그리고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또 기대감이 있고 특히 증권사들이 주요 이제 탑픽 종목으로 삼양식품을 많이 씹으면서 1분기 또 2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약 40% 정도의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특히 불닭 브랜드 자체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카피 브랜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인기가 좀 많은데요. 최근에 브랜드 파워 구축을 넘어서 이제 라면 그 다음에 이제 스낵이라든지 소스 등 고부가치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좀 메시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CI 5월 신규 편입도 충분히 유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닭하면 당연히 소스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소스 기업을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삼양식품에 나오는 그 소스를 가지고 만우절에도 그 소스를 가지고 좀 새로 출시가 될 정도로 정말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 그 소스를 개발하고 있는 S&D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소스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삼양식품이 많이 유명해졌는데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 소스 핵심 연료를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원 출신 대표가 지금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22년 대비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733억에서 1161억까지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이 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양식품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좀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소스 종목을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증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데 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000원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올라와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눌려져 있는 한 75,000원에서 한 8만 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주면은 그때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보시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향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죠.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가 공동으로 참여한 우리군의 4번째 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산과 시너지를 내서 우주항공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역량 입증을 한 건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주항공 섹터도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좋게 보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우주항공 쪽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중국과 미국, 인도 이런 국가들을 보시면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모멘텀적으로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주항공 기업들이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방산과 시너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우주항공이면 우주항공 쪽에서 방산이면 방산 쪽에서 이렇게 각자 매출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주항공과 방산 양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실적 부분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뭐 이런 가시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향후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우주항공, 우주 개발에 따른 이런 정책 기대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주항공 쪽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예.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그룹과 이런 방산 시너지를 향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추세를 바닥 다져주고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져주고 아직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경우 저는 이 전고점,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전고점 터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98,000원 전후까지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어제 나온 실적도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 고점 대비 5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현상준 파트너님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찌 보면은 전선주 관련된 종목들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발 관세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고 중동 그리고 신흥시장에서도 유럽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할 텐데요. 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들이 이 관련해서 얘기해 볼 만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전선 그리고 또 전력기기 쪽인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년에 설립된 제조 기업입니다. 특히나 전력망 확충 앞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특별법 그러니까 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이쪽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고 그리고 쉬어주는 주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1월에서 2월 사이로 굉장히 많은 또 상승이 좀 나와주는 가운데 거래량이 또 터져줬어요.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월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전력 인프라주 전반적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승 지속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매출 증대 일어날 수 있겠다. 목표가는 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2,2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올까요?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목표가 상향된 CJ의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올리브영의 역성장 우려는 과도하다며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상승 여력도 32.6%로 점쳤습니다. 일시적인 실적 조정을 겪고 있지만 올리브영과 같은 비상장 핵심 자회사들의 가치 부각과 함께 장기 투자 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리브영의 일부 카드 결제 데이터로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1분기 매출은 1조 1,775억 원으로 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인데요. 여기에 올리브영의 CJ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00%에 대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가치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공략주도 함께 찾아봐야겠죠. 나연우 파트너님 공략주로 핀거 가지고 오셨네요. 네, 핀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정책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6월 예탁원, 토큰 플랫폼 오픈 기대감이라든지 STO 법제화 이런 모멘텀들 정책 포함해서 향후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최근 흐름을 보시면 한번 급등 후에 눌림 구간인데 고점 대비 한 17%가량 빠져 있거든요. 어제 캔들을 보시면 이런 낙폭 구간에서 몸통이 굉장히 얇은 도지 캔들, 어느 정도 낙폭을 지지해주고 돌려줄 수 있는 자리. 자, 30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지난번 이 갭 상승의 갭도 다 메우고 어느 정도 낙폭 구간에서 되돌림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번 단기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4,2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핀거까지 확인했고요.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 공략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저는 로봇주 다시 한번 갖고 왔고요. 로보티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를 하게 됐고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여기는 이제 LG 쪽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삼성,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제 대기업을 좀 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LG전자 지분이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피지컬 AI 기반 작업형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공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는데 저점이 3만 원에서 고점이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가운데 저점에서 3만 5천 원 그리고 3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고 손절가는 2만 9,900원까지로 간략하게 보시면서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 핑거와 로보티즈 확인해 봤습니다. 체크포인트 통해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지금 보면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수치의 경우 1분기 쇼크로 집계가 됐으나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도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고 테슬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9% 상승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 중이라는 발언에 나스닥 선물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도 일제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중인데요. 해당 이슈들이 오늘장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계속 끝까지 주시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장 전략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